안녕하세요. 임고 원포인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진행한 실과, 기본이론 한눈에, 그리고 교육과정 1부 나올각에 이어 이번 시간에는 교육과정 2부 나올각인 평방류, 뒷교, 뒷평 나올각을 다루고 그 다음에 기본이론 나올각도 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평방류입니다. 평방류에서는 빨간색으로 체크한 것들을 보면 좋은데요. 특히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시험에서 서술형으로 쓰게 나온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체크했다기보다는 이게 뭔가 교사와의 대화 혹은 학생과의 대화에서 간접적으로 연계가 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한번 체크를 해보았습니다. 두 번째 나와 있는 서술형 채점 기준표도 뭔가 표가 나와 있고 정말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써라 이렇게 나온다기보다는 교사가 하는 대화 중에 은연중에 이런 것들이 간접적으로 연계돼서 녹아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제가 실제로 교대 모고를 출제위원으로 참여해서 제작을 했을 때도 제가 출제를 했을 때 가장 먼저 봤던 거는 일단 교과별 성취 기준, 그 다음에 그거에 해당하는 교학방류, 뒷교, 그 다음에 평방류, 뒷평 이런 거 체크하고 그거와 연계될 수 있는 기본이론과 그 다음에 강론을 확인을 해서 한 세트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한 세트가 녹아낼 때 일단 출발점이 그렇게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거에 해당되는 이러한 평방류도 그냥 쉽게 넘기지를 전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것들을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는 교사와 교사 간에 나누는 대화에서라도 좀 녹아들 수 있게 최대한 구성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출제를 하시는 교수님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이 직접적으로 여기다 구멍을 뚫어서 뭐 첫 번째 학생의 성장 정도를 막 구멍을 뚫어서 나오게 한다의 의미를 두고 지금 이걸 보신다기보다는 이런 게 좀 그 대화문에서 제시문에서 이런 것들이 활용될 수 있는 소스구나 이런 것들을 좀 유념을 하시고 읽어보시면서 암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교학방 뒷교죠. 뒷교에서도 이 정도 체크를 해가시면 좋겠고요. 이 뒷교도 수업 시간을 연속적으로 편성 운영이었나? 이게 기출로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니 이걸 어떻게 쓰라는 거지? 막 그 기출을 처음 보고 이 정도까지 써야 되나? 막 정말 혼란스러웠던 기억이 나는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이것도 수평적으로 학습을 해야겠죠. 이거는 거의 절 수준으로 나왔는데 구 수준도 아니네. 절 수준으로 나왔으니까 최대한 절 수준으로 나올 만한 것들을 찾아서 좀 체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뒷평도 평가 중점 가나다라 4개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통암기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서 여기 쓰지도 않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실험 실수 평가는 세부적인 평가 기준을 사전에 제시하고 평가하되 이 부분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실험 실수법이 실과에만 있는 것이다 보니까 이런 평방이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이런 음미체실도 같은 예체능 계열 교과에서는 좀 주관적인 평가가 될 수 있는 그런 수행평가를 많이 사용을 하는 것을 권장을 하는데요. 그때 조금 보완할 수 있는 방법, 좀 객관적인 밸런스를 갖추기 위한 어떤 대안책? 그런 것들이 세부적 평가 기준을 사전에 제시하고 평가한다. 뭐 이런 부분이 해당이 될 수가 있거든요. 설사 이게 교육과정에서 시험이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교직 논술에 만약에 평가 관련해서 이런 상황이 나온다면 이런 부분을 그냥 그대로 쓰면 되는 거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평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실과 기본이론 나올 각입니다. 이건 정말 제 주관적인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들이니까 꼭 이게 나온다는 의미보다는 저 사람은 이런 거를 좀 나올 것 같은 걸로 생각을 했구나 정도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좀 단계 목적을 중요하게 봤었는데요. 실습 중심 교수학습 방법에서 그다음에 홈 프로젝트 모형에서 어떤 특정 단계의 목적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이게 사실 지난 기본이론 한눈에랑 좀 겹치긴 하죠. 제가 이제 시범을 보인다 이런 부분에 좀 집착을 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실과에서는 아무래도 좀 교사가 시범을 보이는 어떤 직접 교수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휴게지를 애들이 어떻게 탐구해서 알아냅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과나 특히 미술의 어떤 특정 소재의 직접 교수법 이런 것들은 분명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홈 프로젝트 모형의 목적 이것도 같이 보시면 좋겠어요.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4월 이후에 강론을 배우시게 될 텐데 그때 가족이 가지는 교육적 기능 이 부분이 나와요. 가족의 기능. 그래서 자녀
교육 및 사회화 기능과도 연계를 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건 너무너무 중요해서 여러분들 많이 아실 텐데요. 대안탐색 및 최선의 대안 선택 단계에서 교사가 할 수 있는 발문 뭘까요? 파급 효과를 고려한 그런 발문이면 다 정답 처리가 되겠죠. 그다음 네 번째, 기술적 문제 해결 과정 모형에서 또 각 단계의 목적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모형을 공부를 하실 때 단계명, 활동명, 요의점 이런 것들은 잘 공부를 하시는데 과목별로 조금씩 달라지는 그런 포인트들, 특히 실과는 각 단계 목적 부분이 조금 다른 과목과 달라지는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런 부분도 함께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지난 시간에도 계속 강조한 실험, 실습법 꼭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해서 실과, 기본이론, 그 다음에 교육과정의 한눈에와 나올각을 모두 마무리 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영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어가 상당히 양이 많아요. 교육과정 외우실 때도 영어랑 체육이 제일 막막하실 것 같은데 영어 저와 함께 하시면 어려움 없이 헤쳐나가실 수 있을 것이라 자부합니다. 다음 시간까지 영어 열심히 일단 공부를 해와요. 알겠죠? 네, 다음 시간에 만나요.